4월 25일 월요일 자정을 방금 지나서 26일 밤 12시 10분 지나고 있네요. 제 영상에서는 간혹 종종 남겨왔던 주제입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차량 정기 검사를 받고 와서 느낀 소회를 추가로 또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세리미 법이라고 하는 거,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빤히 다 아는 법이죠. 2015년도쯤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태우는 학원 차량은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 차량의 재원과 똑같이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게 골자인 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는 법명에 대해서, 네이밍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흔히 알려지기로 이제 세리미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린이들을 태우는 학원 차량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모조리, 전국적인 현황을 모조리 출력을 해가지고 읽어본 바, 노란색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되고, 이거는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폭정이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해드렸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각하되었습니다. 충분히 다뤄볼 만한 사안이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만, 안타깝게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아마 학원 운영 안 하는 분들도 예민한 분들은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노란색 승합차가 갑자기 많아지지라고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학원업이라고 통칭합니다만, 그야말로 학원업이 있고 또 저와 같은 체육 도장업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 태권도 협회라든지 학원 총연합회라든지 언지를 줬습니다. 이거 공청회 거쳐가지고 법을 저지해야 된다. 저는 그 누구보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구호를 외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문화를 극혐합니다. 후진국스러운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제가 지금 그때 하고자 했던 것은 떼거리로 땡깡을 부리자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명령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각자가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그런 창의력도 일거에 무시해버리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차량 이제 제반 구조들을 이렇게 쭉 만들죠. 노란색, 그 다음에 경광등, 광각 후사경, 또 보조 발판, 슬라이드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가가지고는 하차벨이라고 해서 차량 내부에 있는 아이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질식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하차벨을 누르면서 차량 내부를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장치가 또 추가로 또 명령이 내려졌고, 최근에 제가 이제 차량 검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선틴지, 윈도우 필름지잖아요. 싹 다 떼내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러면은 자외선 투과도와 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해서 어느 정도 그 투과도 협의를 봐봄직도 한데, 그런 거 없다. 다 떼. 그래서 작년에 먼저 그걸 떼내고 차량 운행을 해봤던 선배 관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야, 더워가지고 애들 떠 죽겠더라 이러는 겁니다. 그 차량에 관련된 그 변화된 거 장치들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운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을 위하여 경보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큰 명분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인간 삶이 조정되고 설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의 극치가 낳은 법인데, 이제는 아이들이 더워 죽으려고 합니다. 관장님 더워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 엄마 우리 차 너무 더워, 학원차. 그러니까 학원 운영자들은 다시 차량 내부에서 탈부착식 차광막을 붙입니다. 시커먼 거. 애들이 더워 죽는다고 하니까 단속 나올라 치면 떼고 아니면 다시 붙이고 촌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입법 과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잖아요. 야, 박근혜가 현대자동차 팔아주기 위해 가지고 실적 올려주려고 만든 법이다. 막 이렇게. 그 국회 입법이었습니다. 민주당 1색이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12명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중에 조경태 씨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이죠. 아마 그 국회의원들 자녀 중에서 학원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야, 우리가 이런 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밥상머리에서 분명히 간단한 대화만 해봐도 아, 이거 색깔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알 수가 있었을 텐데, 현실 돌아가는 거, 현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뚝딱 법을 만들어버리고 전국의 학원차들이 다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짱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학원비를 인상했죠.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린이 차라면 노란 게 맞지 않느냐. 그래도 지금 또 한번 보세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학교 보내고 급식까지 다 먹으면서 태권도장에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그래도라고 하거든요. 식당 가서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면서 왜 마스크 끼죠? 그래도 저도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강무술이 그래도인가 싶을 만큼 의문이 아니라 그냥 추측으로 그래도 학원 운영자들이 제가 학원비를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라고 하는 그 학부형들 지갑에서 돈을 털어내게 된 겁니다. 그 추측성 입법 때문에. 그러면 학원 운영자들은 어떻습니까? 따져 묻지 않았거든요. 당시 대한태권도협회, 학원총연합회 제가 공청회 해야 된다.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 다 놓쳤습니다. 법은 통과되었죠. 어떻습니까? 특히나 제가 주제가 살짝 빠집니다만은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생리 구조를 가진 단체입니다. 경기 종목 단체이면서 시장 가격이 이루어져 있는, 형성되어 있는 학원장들이 소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승단 심사비에서도 돈을 떼가고 등록비도 받아요. 등록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경기를 열 때면 그 경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받아서 경기를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실 삼아 가지고 태권도장 등록비를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심사비에서 또 떼내가 가지고 운영비로 삼는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은 최소한 어떤 무조건 이게 옳다라고 땡깡 부리자는 게 아니라 불합리함에 손해볼 수 있는,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그럼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어쨌든 논외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폭정에 가까운 법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다시 메워지게 되는 코미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학원 운영자들 제가 조금만 좀 비판을 할게요.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국면을 거쳐오면서 어땠습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다라고 난리 났을 때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다 문 닫고 도망갔었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다 슬슬 나와가지고 다시 학원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다시 나오셨죠? 그럼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마스크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얼마 전에는 왜 문 닫고 도망갔었습니까? 그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비겁하거든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좀 지역으로 국한시켜보자면 시장이 코로나 확산세를 한번 막아보겠다고 학원들 전체를 일주일 동안 영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문을 닫아래요, 그냥. 생업을 문을 닫게 했습니다. 제 혼자 1인 시위 데모하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시청에. 당신들도 모이지 마라. 뭐 그리 대단한 일 하는 곳이냐, 이곳은. 데모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대선 앞두고 300만 원 지원금이 나왔죠. 학원마다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운영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문을 닫아라고 했는데 동참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온 거다라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나온 돈이거든요. 지자체에서의 명령과 그건 중앙에서 나온 돈인데 그걸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저보다 다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논리도 가르치고 어떻게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목, 과목 불문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코치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제 학원생들에게, 부족하지만 우리 태권도장 수련생들에게 늘 그런 말 합니다. 설명 없이 지시 강요하지 말고 질문 없이 복종하지 마라. 그거는 개돼지다, 가축이다.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우리 지방으로 올수록 따지면, 제가 따진다고 저도 뭐 단어를 썼습니다만, 질문하면 저 사람은 따지는 사람이다. 되바라진 사람이다. 좀 더 나아가서 피곤한 사람이다. 좀 더 나아가면요, 또라이다라고 하거든요. 또라이다라고 해요. 이유를 묻지도 못합니다. 다 하는데 네가 와 그렇게 혼자서 날뛰냐. 그렇게 해서 그 어린이 차량법도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각 후사경 효과가 있다. 그러면요, 학원 운영자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다 합니다. 그것을. 일부 학원 운영자,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어떤 변태적인 행동, 아이를 뭐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거, 해코지 한다거나 하는 거, 아주 일부분입니다. 학원 운영자들 그렇게 다 매도하면 안 되죠.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요, 목숨처럼 관리합니다. 왜? 인생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놀이시설에, 위락시설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 안전사고 때문에 아이가 희생이 되었다. 우리 경주에 얼마 전에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책임자에게 지탄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만약에 학원에서 아이들 인솔해 가가지고 그런 사고 일어나면 똑같은 경황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원 운영자 살인자 됩니다. 뭘 한다고 거기에 애들 데리고 갔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불만 삼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신호를 똑같이 어겨도 학원차가 어기면은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책무, 뭐 도덕적인 잣대까지도 엄격하게 재잖아요. 이 일을 선택하고 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불만 삼을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돌아가서 굉장한 책임의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유리 떼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 충분히 투과도에서 타협 해봄직도 한데 무조건 다 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정작 고생하죠. 최근에 학원비 또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도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만 그런 시설을 잡고 장치를 잡고 해라고 하니까 학원비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부모님 돈 털어내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 보내오면서도 마찬가지. 또 이런 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왕지사 일어났는 일,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론화해서 따져보자. 그래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더라도 한번 만들면은 일몰하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뭐 통칭해서 학원 운영자들부터 해서 그래도 사회에서 꽤나 배웠다. 뭐 우리보다 더 저는 인간 계급으로 보는 시각 자체, 인간관 자체를 저는 거부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사자에 속하는 사람들 리더라고 존경받죠.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태권도장 운영하는 사람들, 예, 나름대로 다 결이 있고 결기 있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윈도우 필름지, 차량 선틴지 다 떼고 난 뒤에 올 여름에 무더위를 겪어보면 그제서야 야, 이거 뭐고 도대체? 라고 이제 투덜투덜거리게 되거든요. 안 겪어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먹어봐도 똥이냐 된장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사회 제도를 막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먼저 보여보자. 우리 먼저 보여보자 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또 남겨봅니다. 최근에는 또 차량 운행 거리, 속도라든지 그 정보 장치를 또 장착하라라고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걸 왜 장착해야 되죠? 그게 사고 예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나중에 자, 니 몇 킬로미터로 달렸구나 시속 처벌하는 규정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런 장치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 지역의 차량 검사소에 있는 아는 선배님이 야, 이러다가 학원 차량들이 정말 첨단이 되겠다. 아예 좌석마다 뭡니까 그 사고 일어났을 때 풍선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달아라고 또 명령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말까지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단 이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회 제도가 만들어질 때 들여다보자. 시키는 대로만 따르면은 안 된다. 그러면 자꾸 거듭 더 법을 엉터리 바보법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